분열, 불안 이런 부분을 저는 안전을 가지고 다 소통과 통합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단법인 어린이 안전학교 대표이시자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님이신 허 교수님을 모시고 어린이 안전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연구하시는 분야가 좀 어떤 분야로 많이 요즘 하세요? 제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물론 뭐 학생들 뭐 강의입니다만 그거 말고 예. 제가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현재 이 안전을 통한 전 국민 소통. 저는 우리 대한민국 현재 참 이렇게 불안하잖아요. 각종 뭐 안전사고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돼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참 불안해하시고. 그렇죠. 또 정인이 그 아동학대로 참 저도 보고서 막 분노감이 치밀어 올랐는데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뭐 진보, 보수 막 어떤 분열. 저는 또, 이런 분노, 분열, 불안 이런 부분을 저는 안전을 가지고 다 소통과 통합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오래전부터 이 안전 가지고서 모든 국민들이 다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요새 이런 안전을 통한 전국민 소통 실천 10칙을 만들고 또 국민 안전 안심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이 안전이라는 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뭔가 노력을 통해서 안전을 보장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설마 사고 나겠어라는 이런 아니라는 의식을 갖고 있으면 사실 위험이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설마 대신에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안전을 생활하도록 하자는 거고요. 그 생활하도록 하자는 내용으로 저희가 10가지를 한번 했는데요.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첫째 우선 뭐 코로나, 뭐 아마 다 아시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손 씻기, 모임 자제하자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교통입니다. 우리가 무단횡단하지 말고 횡단보도 우측통행. 우리 무단횡단은 어린이 교통사고 조장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칫 어린이는 모든 능력은 떨어지는데 모방 능력만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무단횡단하면은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 하나 편하지 않은 무단횡단이 내 자녀, 이웃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조장하는 겁니다. 특히 자녀를 데리고 무단횡단하는 거는 자녀에게 사고 나는 법을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모습 보여주지 말고 횡단보도는 차가 왼쪽에서 오니까 또 오른쪽이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건너가자. 화살표도 이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제 작품입니다. 제가 94년도에 행정 쇄신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했죠. 횡단보도는 오른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화살 표시를 해달라고 됐고요. 그만큼 안전거리가 확보되고 반 정도 건너가서 차와 거리가 가까워져도 이미 이 차는 멈춰 있거든요. 또 보면서 가기 때문에 서로 그만큼 안전한 거죠. 그다음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우리 정시선 지켜주고 또 내가 먼저 양보하자. 사실 저는 운전자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양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여유만 갖고 있으면 저는 사고 안 낸다고 봅니다. 그렇죠. 조금 빨리 가려는 그 조급한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죠. 또 네 번째는 우리 보행자가 녹색불 들어왔을 때 차가 멈췄는지 한번 확인하자는 겁니다. 이거 뭐 어려운 거 전혀 아니잖아요. 또 우리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특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보행자가 손을 들어주면은 운전자는 손으로 먼저 가세요라고 하는 거를 약속으로 정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먼저 가다 사고 나거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1393. 얼마 전에 우리 마트에서 이렇게 번개탄을 사갖고 하려는 분이 아무래도 낌새가 이상해서 이렇게 봤는데 사실 저분이 자살하시려는 게 아닌가라고 신고해가지고 자살하시려는 분을 구한 적이 있거든요. 전화번호. 그렇죠. 자살 조짐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발견하면은 우리가 1393으로 신고하면은 바로 그렇죠. 신고해서 그분을 도와주자는 게 바로 1393으로 신고하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 비상구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보기 운동입니다. 우리가 노래방, 호프집 가시면은 그렇죠. 그냥 건물 안에 들어가 비상구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보기 운동이에요. 항상 이 화재 사고 난 현장에 보면은 비상구가 없는 겁니다. 열쇠로 잠겨 있든지
아니면 따보면은 막 술박스가 쌓여져갖고 전혀 비상 기능을 그렇지. 못 하는 거죠.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렇죠. 것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7번째는 우리 심폐소생술 능력 기르자는 겁니다. 제가 참 뭐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심이 참 많은데요. 그 지난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잠실의 한 유치원에서 이 5대 독자인 5살 아이가 통학버스를 탔는데 이때 인솔교사는 원래 인솔교사의 철칙은 가장 늦게 타고 가장 일찍 내린다. 그렇죠. 가장 늦게 타라는 얘기는 다 아이들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다 케어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 확인하고서 하도록 하고 가장 먼저 내리라는 건 먼저 내리셔가지고서 아이를 더 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인솔교사가 차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이 5대 독자인 5살 남자아이가 막 통학버스를 타는데 운전자가 뭐가 급했는지 출발 먼저 그냥 급출발한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가 뒤로 벌렁 자빠졌죠. 자빠져갖고 이 내 머리에 충격을 받아 이렇게 쓰러졌어요. 이런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아이 입을 벌려봐야 됩니다. 아이가 내 심한 충격 이렇게 받으면은 먹은 이물질이 넘어올 수가 있고 기도 막힐 또 기도가 수도 있으니까. 또 혀가 막을 수가 말라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 아이 입을 벌려보고 입안에 이물질이 있으면 눕혀서 제거해주고 고개만 뒤로 제쳐주면 아이는 그렇죠. 소생하죠. 근데 인솔교사가 전혀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11분이 걸린 겁니다. 아이고. 근데 의사가 입을 벌려보니까 아이가 입안에 이물질이 가득한 거예요. 아이는 이 뇌진탕으로 목숨을 잃은 게 아니라 질식사한 겁니다. 그렇죠. 기도를 막아.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 선생님 다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로 알자는 거고요. 8번째는 우리가 가정에 좀 소화기 비치하고 가스 누출 시 환기 방법을 제대로 알자는 건데요. 지금 제주도 빼놓고 LNG를 쓰는데 이 LNG는 이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렇죠. 세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LPG하고 LNG는 그렇죠. 좀 틀리죠. 창문 열고서 절연물질, 신문지나 방석 같은 거를 위를 쓸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LPG는 가라앉죠. 바닥을 쓸어내야죠. 그렇죠. 프로파는 가라앉으니까. 사실 제가 뭐 이런 강의 많이 하는데 제가 강의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꼭 이 답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풍기를 켜서 일시다 뽑아버리겠다. 큰일 납니다. 그 가스가 전기 샜을 때 코드 그렇죠. 때문에. 전열기 건드리면은 스파크 현상으로 그렇죠. 뻥 튈 수 있고요. 또 샌 가스가 전기하고 이렇게 잡아당기려는 힘이 있습니다. 또 이 가스 막 샌 거 빨리 배출한다고 정말 전열기구 이렇게 뭐 환풍기를 키거나 켜 있는 거는 빨리 꺼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 환풍기에 보면 그거는 유증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서요. 거기가 기름때가 묻어져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 혹시나 불이 가스가 있어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다 보면은 거기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그런 지식, 결국 안전사고라는 거는 이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전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부주의해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알려주고 우리가 환기 방법, 또 안전점검 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은 바닥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확인하고. 안성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바닥이 없어갖고 모녀가 추락해서 사망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죠. 좀 황당한 그렇죠. 사고죠. 실제 그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한번 바닥이 있나 없나 확인해보고 또 멀쩡한 엘리베이터가 한순간에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항상 사고라는 거는 사고 발생 전 조짐 증후군이 있거든요. 가령 엘리베이터가 우웅하면서 갱을 낸다든가 열렸다 닫혔다가 반복한다든가 뭐 더 내려간다든가 덜 내려간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고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왼쪽 또는 오른쪽에 점검기관 전화번호가 있어요. 거기에 전화 한번 하려는 마음이 바로 안전의식이고 이런 분들이 많은 사회가 안전한 사회인 거죠. 마지막은 이제 삼필착 운동입니다. 삼필착. 운전할 때는 안전벨트, 또 건설 현장에서는 안전모, 우리가 이 낚시라든가 물놀이 갈 때는 구명조끼, 항상 사고 날 거에 대비하는 이런 걸 현재 지금 제가 이 전 국민 소통하면서 실천하도록 하고 있고요. 제가 별칙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아침에 이렇게 학교에 오다 보면 자주 보이는데 그 지게차. 이 네. 지게차 칼날이 참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그렇게 좀 다닐 때는 칼날 덮개를 씌웠으면 좋겠어요. 그냥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생활도로나 이면도로에서 여기 나오다가 보행자 쓱 그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가 뛰어가다가 거기에 그렇죠. 예. 또 이게 앞에 나와 있으니까 앞차를 또 사고 낼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칼날 덮개를 씌워놓고 그다음에 공사할 때는 칼날 덮개를 빼고 다시 공사하고 끝나면 칼날 덮개 씌우고 이런 게 안전 문화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안전을 위해서 그렇죠. 네, 그 정도 감수해야 그렇죠. 된다는 그래서 또 고깃집에 보면은 이렇게 불판 이렇게 집게를 들고 예, 오는데 그러면서 비키세요, 비키세요. 예, 그렇죠. 아이가 툭 건드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는 좀 불판 통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안전하게 통을 좀, 들고 예, 와야죠. 그렇죠. 통을 들고 와서 옆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서 하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안전보건공단에서 2,5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판 통도 제작해서 무료로 보급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할 텐데 제가 지금 요새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안전을 통한 전국민 소통. 우리 국민들이 설마 대신에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거를 실행으로 옮겨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함께 하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어쨌든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10가지 사항이나 별점 사항도 결국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또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실제 별것도 아닐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조금 그렇죠. 세심하게 그냥 예. 조금만 더 관심 갖고 조금 더 지키면 뭐 불편함은 있을 수 있겠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익히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그런 뭐 불편함도 크게 없을 수 있는 그렇죠. 뭐 그런 내용들인데 참 안타깝기도 해요. 사실 이런 불편하더라도 지켜야죠. 그렇죠. 우리가 내 안전, 우리 가족의 안전과 직결되는데